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차트를 보면서 이제 초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에 대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조금 이제 지금 증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조금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지표인 달러원이랑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 신용장구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조금 파일이 늦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 신용장구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설명드리고, 삼성전자랑 이제 미국에는 애플이랑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 조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원래 제가 격일로 이렇게 빨간색 탭하고 파란색 탭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전 증시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일단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은 증시의 영향도가 높은 일단 삼성전자랑 애플, 테슬라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진행해드리면,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제 큰 폭으로 나름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0.9%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 보시는 표가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이 프로그램 매도인데, 사실 오늘의 코스피의 하락은 어김없이 요즘에 이제 계속 이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지표는 베이시스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요. 이 동시호가 전에 보시면 이 베이시스 갭이 한 1.3까지도 증가가 됐었습니다. 다만 뭐 요즘에 매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동시호가 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물을 많이 던지면서 조금 베이시스 갭은 이제 0.1까지는 맞춰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일 이렇게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베이시스 갭이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코스피 200이 개별적인 주식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그 주식 가격이 이론적으로 이제 417.03이 되어야 되는데, 그 코스피 200에 대한 주식을 이제 3월 둘째 주에 살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 이제 선물이 이제 416.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비싼 현물을 매도하고 싼 선물을 사는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상황을, 이제 선물이 더 싼 상황을 이제 백어데이션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이 백어데이션이 왜 자꾸 요즘에 계속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매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냥 주식 자체를 팔아서 아예 내 포지션을 없애버리던지, 근데 이건 사실 해지는 아니고요. 결국 해지 수단이 이제 선물밖에 없습니다. 선물을 이제 매도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이제 선물 매도 물량이 조금 많아지면서 이 베이시스 갭 자체가 계속 안 좋아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공매도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 조금 백어데이션 상태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뭐 그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지만, 당분간은 조금 매도 차익 거래는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게 매도 차익 거래라고 불리는 것은 이 현물이 기준입니다.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는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수급들 조금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7,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3,200억 매도, 기관이 한 4,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이제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400억 매수, 외국인이 한 2,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900억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면 코스피 관련해서 조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초장기 추세부터 이제 장기 추세 엘리어트 파동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이제 IMF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하게 되고요.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이제 상승 파동과 A파, B파, C파 이제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1, 3, 5파 중에 한 파는 보통 이제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연장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다음 파동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닷컴 버블 전까지가 이제 1파 상승이고요. 이제 닷컴 버블로 하락했을 때가 2파, 금융위기 전까지의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였던 박스피가 이제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년, 18년도 이제 대형주 장세였던 이 17년, 18년도가 5파고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큰 1파, 이제 보통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슈퍼사이클상 1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중무역 분쟁 A파, 이제 미중무역 분쟁 전에 이제 상승했던 B파, 이제 코로나로 하락했던 C파 하면서 A, B, C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슈퍼사이클의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코로나 이후로 상승이 이제 아마 슈퍼사이클 3파의 1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파동을 저희가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추세선을 거의 다음 부근에서 조금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중단기적으로 이 3266일에서 아마 조금 고점을 보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거래량도 이 부근에서 가장 높았었고, RSI도 70을 넘었다가 지금 점점 70 아래로 이제 하락하려는 약간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도 약간 조금 이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 3-1파를 한번 일봉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3-1파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에서 3의 5, 여기까지가 이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파동이라고 해서 트라이앵글로 이제 4파입니다. 여기가 5파일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파동을 토대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잠시만요. 네. 이제 2파 저점과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 위에다 올려놓으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추세선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추세선을 넘었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되고요. 이제 1월 28일 날 이제 추세선을 하락하고 나서 일단 지금 당장 뭐 코스피에서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저는 좀 5파 고점은 여기서 보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또 추세선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4파 저점이게 되게 되고, 여기가 이제 또 A파 저점이 되게 되는데요. A, B, C파로 여기가 아마 A파일 것 같은데, 이 4파 저점과 또 A파 저점을 조금 그어보면 이 부근에서 저희가 또 이제 B파의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될 지점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그널이다. 이제 C파가 확실히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근을 또 하회하면서 오늘 조금 약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었고요.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실 가정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가 5의 1파, 5의 2파, 5의 3파, 5의 4파, 5의 5파가 있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뭐 그러려면 이 3266을 일단 넘고 나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코로나 이후로 상승분을 이 A, B, C로 다 크게 되돌렸다라고도 가능은 합니다. 뭐 0%의 가능성은 아니지만 이 가능성도 이 시간과 이 조정 폭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능성은 여기가 A, B, C로 A파가 되게 되고, 여기가 A, B, C로 B파가 되게 되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아마 내려가는 파동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분봉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 추세선을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다시 그려보면 이제 여기가 A, B, C였던 것은 A, B, 이제 C였던 것은 조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었는데요. 여기랑 이제 이 부분이랑 사실 좀 추세선을 제가 조금 똑바로 못 그리긴 했지만 만약에 이 A 잠시만요. 네. 이 O파 고점과 이 B파 고점을 그어서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A, B, C는 사실 정확하게 채널링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B파가 엘리어트 파동상 사실 추정하기가 힘든 파동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B파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C의 1까지도 사실 완성이 이제 금요일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분봉을 조금 더 30분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이제 C의 1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기까지가 과연 이제 C의 2일지 아니면 C의 2가 A, B, C로 이제 마지막 A, B, C로 올라갈지는 사실 뭐 둘 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확실하게는 추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파랑 4파는 교대 파동이라고 해서 이제 파동을 보시면 이 조정 파동이 이렇게 되는 모양은 이제 보통 플랫 파동이라고 하고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파동 길이만큼 똑같이 내려가는 걸 플랫 파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걸 지그재그라고 하는데 보통 2파에 지그재그가 나오면 보통 4파에는 플랫이 나오고요. 뭐 이제 뭐 2파에 플랫이 나오면 이 4파에 지그재그가 나오는 약간 교대 파동이라는 법칙이 좀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지금은 1 다음에 바로 2기 때문에 일단 이 2파가 뭐 플랫이 이렇게 플랫 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끝난 건지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사실 알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애매하긴 하지만 뭐 중요한 것은 뭐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나중에 알아볼 것은 이 저점이 뚫리면 확실하게 이제 C의 3파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이제 위로 뚫리게 된다면 뭔가 파동을 내가 잘못 매겼구나, C파가 아니었구나 라고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C파라고 하면 이 C파의 2파는 이 3000 몇이죠? 이제 3180.94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안 되고요. 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충분히 이 부분까지도 뭐 상승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파동을 조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만약에 B파라고 하면은 사실 메인 파동은 이 C파가 되게 될 것이거든요. 이 C파 자체가 가장 크게 하락해야 되는 파동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2가 여기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그냥 1, 2, 3일 확률이 전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뭐 C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내려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절대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추정은 어렵긴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일목균형표로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일목균형표에서 이 파란 색깔 선이 전환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 선은 기준선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이제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고요. 이 회색깔 선은 9일 후행 스팬인데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이제 후행시켜 놓은 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으로서 이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후행시켜 놓은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일단 코스피 상으로는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기준선은 뭐 소폭 상회는 하고 있지만 정말 뭐 0.02만큼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당간당해 보이는 상태이고요. 사실 코스피보다도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200이 조금 더 정확하고 이제 선물 시장이 있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기준선까지도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렇고 이제 보시면 이 9일 후행 스팬도 주가보다 낮은 게 이제 역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아직 역전이 되지 않았지만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목균형표에는 226일이라는 이제 1환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딱 C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딱 226일이 나타났고요. 이 226일에 이제 장중 최고점이었던 3266을 쳤던 저 날과 딱 26일도 맞는 리듬을 타면서 이제 기준선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개 이 시간상으로 겹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선 하락하는 날과 충분히 이날부터 조금 이제 C파 하락이 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120분봉상으로 만약에 일목균형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120분봉상으로는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도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남은 것은 이제 이 구름대만 하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계산치를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계산치는 제가 맨날 보여드리긴 하지만 일단 계산치는 너무 일단 맹신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산치는 정말 이제 계산치일 뿐이지 일단 100% 확실히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수치기는 합니다. 일단 그럼 다시 한번 계산치를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맞게 넣어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O파 고점이 이제 3266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이 2947이었고, B파 고점이 이제 3180.94를 제가 넣어 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C파가 이제 아마도 2862에서 최대로는 아마도 한 2665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치 중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모르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내려가면서 이 파동을 매기면서 조금 채널링을 하면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하락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S&P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승을 하였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변동성이 그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지지를 하고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구름대에서 약간 조금 저항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고 일단 9일 후행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변동성은 조금 더 사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금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미국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은 조금 선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쪽도 이제 초장기 추세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2009년도 저점부터 이제 금융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이제 3파가 연장이 되었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4파고요. 여기가 이제 5파로 이제 슈퍼사이클의 1파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959가 일단 1파의 고점이지 않았나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도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저희가 추세선을 긋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2파와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직은 이제 추세선을 넘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정확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하락폭이 조금 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미국 쪽이 아무래도 이제 슈퍼사이클상 2파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폭 자체가 조금 더 크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럼 마지막 이 5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 미국 쪽은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면 마지막 5파의 1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또 4파입니다. 마지막 여기가 이제 5파인데 미국 쪽은 이제 2파랑 4파의 저점을 그어서 3파의 잠시만요. 네.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3파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 채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마지막 5파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5파로 채널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뒷받침하는 경우도 이 마지막 5파의 4파 저점 자체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 5파로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5파의 1파가 여기까지고 5파의 2파가 여기까지고 5파의 3파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가 4파, 여기가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또 채널링을 한번 해보면 2파랑 똑같이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잠시만요. 네. 2파랑 4파의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요. 이 채널을 하회하고 나서 조금 이제 증시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959가 조금 정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분봉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일목균형표 선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이 전환선 방향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전환선도 하회를 하고 있고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기준선을 위에 있지만 일단 26일 후행스팬도 언제든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0분봉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다행인 점은 이 빨간색 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약간 좀 그래도 지지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하락 추세 중에서 어디인지 한번 조금 살펴보면 30분봉으로 조금 보시면 아마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이제 A파일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B파. 이제 여기가 1, 2, 3, 4, 잠시만요. 1, 2, 3, 4, 5로 이제 C파로 여기까지가 큰 A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B파가 완성되고 제가 금요일 영상까지 해서는 아마도 금요일 날 조금 한 3,935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이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C파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에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C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 C파를 또 조금 잘게 조금 쪼개보면은 여기가 이제 B파의 아마 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C파가 조금 보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저희가 추세를 예측을 해보면 그러기 전에 일단 한번 채널링을 조금 해보면 채널링을 했을 때는 일단 이 5파 고점과 이 B파 고점과 추세를 그은 다음에 이렇게 A파 저점을 그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하락을 하고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해외 풋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있었었는데 매도를 다 하였습니다. 오늘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좀 전에 사실 매도를 하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미국 증시는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시 조금 10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일단 저 부분에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일단 파동으로 조금 보면은 아마 더 내릴 확률이 조금 있지는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파일 것 같고요. 아마 C의 1파일 것 같고요. C의 1파일 것 같고 여기까지가 아마 C의 2파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아마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여기까지가 아마 C의 3이고 여기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C에 이렇게 4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C에 5가 조금 더 남았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일단 채널을 닿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전하게 아까 그
드린 이 채널에서 매도는 하였지만 조금 시에 오는 있지 않을까 라고는 보지만, 일단 뭐 제가 파동을 잘못 매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조금의 하락은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제가 하락이 있든 아니면 여기서 C가 끝났든 간에 결국은 일단 아마도 A, B, C 파동은 이제 거의 다는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시 이제 조금 120분봉으로 큰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 B, C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은 된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근시일 내에 아마 오늘 저녁에는 거의 다 완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조금 이렇게 B파 상승이 있은 다음에 C파 하락이 또 더 크게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증시 관련된 이제 좀 지표들 설명드리면,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일단 뭐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50일 이동평균선,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사실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WTI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62달러에서 조금 정점을 치고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식이 조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하락은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증시가 만약에 조금 계속 하락하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1.9%를 기록하였고요. 미국채도 이제 1.39를 기록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증시에 이 금리들이 조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유동성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보시면은 결국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도 하고, 이번에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금리가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추세적인 상승을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증시에는 일단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신용잔고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뭐 애플, 테슬라 조금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사실 심리에는, 이 기저에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이제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조정을 보이고 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조정을 보이고 나서 계속해서 사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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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조정을 보이고 사면은 결국은 이제 승리한다라는 아마 이제 지금 심리가 이제 조금 깔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용 잔고도 아마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는 이제 의도에서 조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저가 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중 최고점이었던 오히려 저가 매수를 조금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뭐 안전하게는 3266을 넘고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이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고 나서 이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고 9일 후행 스팬까지 호전이 되고 완벽하게 그래도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다른 투자자분들은 계속 일단 증시를 매수를 하면서, 빚을 져서 매수를 하면서 일단 조금 신용잔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사실 증시의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단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정말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코스피 안에 있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조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번에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아이고, 오늘 조금 컴퓨터가 약간 네,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아이고. 네. 조금 화면이 계속 이 스크롤이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네. 뭔가 화면이 좀 고정이 되어 있는지 잘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그냥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드갭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만 보여드리면, 일단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이 1드갭 자체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낮을 때가 주식이 고평가, 이제 높을 때가 주식이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다시 올라가네요. 1드갭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증시가 조금 저정을 보이면서 조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대적인 레벨은 뭐 그렇게 저평가 단계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면, 개인분들이 정말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면서 이 장기 차트를 보시면, 사실 2001년부터 제가 이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자체가 2001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71조를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셨다가 사실 지금 76조를 단 거의 1년 만에 한 번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매수량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그 매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단 증시는 충분히 조금 조정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팔고 나서 바로 이제 추세적인 반등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파동 이론뿐만 아니라 그냥 수급을 보더라도 사실 증시가 재차 바로 상승하기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애플, 테슬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기대 수익률로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최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항상 8%를 하회하면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김없이 7.9를 기록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바로 이제 차트 설명해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은 이 부근에서 역전이 되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약간 반등은 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 50일 이동평균선과 이 구름대 바닥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정말 이 바닥까지 뚫리고 나면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계속 조금 부정적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하고 좀 테슬라 설명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 모양이 비슷합니다. 일봉상 보시면 이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이 검은색 5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하락 추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단기적인 뭐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하락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름대까지 더 깨버리고 나면 정말 조금 더 큰 하락이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어 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부정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개별 종목마다 사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주식을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랑 조금 연동이 크고 S&P랑 그런 대형 지수랑 조금 약간 연동이 큰 주식들은 계속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명은 제가 거의 다 이제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유동성 분석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노란 색깔 그 썸네일 내용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